너무 멋있네요, 사장님들. 저희 예전에요. 저희 위너풀 아시죠? 네. 위너풀 있는 거 아시죠? 저희 위너풀에서 정현모 사장님께서요. 그룹 미팅 하실 때 이선재 사장님께서 오셨거든요. 근데 그때 사장님들 지금 반응과 같은 반응을 저희 위너플러들이 보여드렸어요. 그때 이 그룹 대박 나겠네 이러셨는데 트윈즈 그룹도 대박 나겠네요, 사장님들. 위기감이 느껴질까요? 그렇죠. 너무 멋있는 분들로 이 시간 가득 채워져서 사실 너무 반갑고요. 이 시간 퇴근하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박상용 사장님께서는 시스템과 문화에 대한 강의를 말씀하셨는데 어떡하죠? 전 제가 하고 싶은 강의를 갖고 왔는데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타그룹에 와서 강의를 또 그룹 미팅 시간에 한다는 건 좀 실질적인 거잖아요. 랠리 때 모두 제 강의 들으셨나요? 네, 아마 저희 역량자 빼놓고 성공을 이루는 4단계에 대해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사업을 한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면서 비전도 그렇고 동기부여도 그렇고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강의는요. 아마 그때 제가 랠리 때 했던 강의도 그렇고 하루아침에 나온 강의들이 아니에요. 아니고 저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과 이런 그룹 미팅을 하는데 한 달 넘게 만들어진 그 그룹 미팅을 엑기스로 뽑아낸 강의가 첫 번째 성공의 역량, 성공의 4단계였고 또 다른 이후에 이제 성공에 대한 역량 4단계에 대한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기대가 되시나요? 네. 정말 좋은 시스템 너무 중요하죠. 문화도 너무 중요하고 근데 결국엔 좋은 시스템과 문화를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장님들 뭐 하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성공하고 싶으시죠? 근데 뉴스키에서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룹이 있어요. 유통그룹도 만들어야 되고요. 대리점 그룹, 프랜차이즈 그룹도 만드셔야 돼요. 근데 만들려면 만드실 수 있나요? 그까지 안 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잘 만들고 싶으시죠? 네. 어쨌든 제 강의가 좋다 안 좋다고 저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고 사실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강의를 오늘 하루아침에 이해하시는 건 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사업의 연수들이 다 다르시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그 끝점을 찍어가는 건 굉장히 시간을 단축하는 일이에요, 사장님들. 네트워크 마케팅 생소한 분야잖아요, 사실은. 그쵸? 막 뜨거운 마음으로 얼렁뚱땅 와갖고 우르륵 그룹 만들었다가 우르륵 사라지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문화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사장님들의 역량이 올라가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강의 성공을 이루는 역량 4단계에 대한 좀 부탁을 드리자면 사실 이 강의 듣는 내용 없이 이런 차트만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시면 오해의 여지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찍지 말라가 아니라 찍으실 수는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강의 내용 없이 올리면 오해를 사실 수도 있어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사업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역량 4단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배운 것이고요. 그 배운 것들을 1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정의를 내리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을 제 파트너들과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그 개념을 이해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 사장님들과도 함께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 마니아 만드는 역량, 인맥 확대 역량, 리크루팅 역량, 후원 역량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역량 4가지이죠. 이 세상에 성공하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장님들. 물고기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돈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돈 버는 방법과 실력을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으세요? 솔직히 첫 번째잖아요. 아니에요? 너무 멋있으시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돈을 주면 좋겠긴 하더라고요. 그쵸? 솔직히 편하잖아. 근데 내 자식을 성공시키려고 생각해봤더니 돈은 못 주겠더라고요. KR 번호 상속시키는 게 저에게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못 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 돈만 줬다가 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진짜 사랑하는 아이한테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방법과 실력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럼 후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원도 똑같아요. 돈 버는 방법과 실력, 물고기 잡는 방법과 실력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인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사실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몇 시간 전까지도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고 올까 했어요. 근데 하나라도 더 넣고 싶더라고요.
너무 근데 사실 그때 아마 들을 때 지겹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왜 이거 한 달짜리 분량을 제가 지금 1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죠. 한 달 하셔도 됩니다. 한 달 하셔도 될까요? 그래서 오늘 1시간 10분 정도를 해서 선생님들이 좀 잘 개념 정리해 가시고 이해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마 지금 매니아 만든 역량이 있는 분 계시고요. 인맥학대 역량이 있는 분 있고 리크루팅 역량이 있는 분 있고 그룹 만드는 후원 역량 각자 단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다단계를 저희가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성공하는 두 가지 방법. 근데 이거뿐만이 아니라 여기 한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거가 없으셨다면 이걸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아까 양한나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사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냐고. 뉴스킨 사업하는데 인생 안 걸고 하는 분 이 자리에 계시나요? 없죠. 그냥 사업해서 돈이나 좀 벌자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기 이름 걸고 한 번 하는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아마 각자 이 사업에 대한 깊이가 다르실 거예요. 그러려면 갖고 있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정체성입니다. 인생의 끝지점에서 무엇이 만들어져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형석이 엄마거든요. 우리 아들이 형석이에요. 저는 형석이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킨 리더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정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상태로 열심히 뛰는 거예요. 정체성 없이 열심히 뛰다가 나 어디로 뛰고 있지? 이러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게 없이 뛰면 3년 열심히 뛰다 안 되면 그만둡니다. 근데 내 인생의 끝점 포인트에서 만들어지는 사업의 결과, 삶의 결과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뛰시는 분들은요, 힘들어서 잠깐 쉬실 수는 있어도요, 그만두실 수는 없어요. 성공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예요. 사명과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입니다. 뉴스킨 사업할 때도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끝점에서 만들어지는 결과예요. 아까 사장님들께서 그룹 만들고 싶다고 하셨죠? 그럼 뭐가 되셔야 돼요? 리더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뛰었는데 뒤돌아봤더니 내가 리더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뉴스킨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사장님들의 끝점은 어디일까요? 사업이나 인생은 정체성 그대로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뉴스킨 사업 똑같이 3년 했는데 누구는 유통 그룹만 많이 만들다가 그만두신 분도 있고요. 유통그룹에 관련된 보상만 받는 분도 있고요. 똑같이 3년을 열심히 했는데 어떤 분은 이런 그룹이 만들어지는 분도 있어요. 뭐 만들고 싶으세요? 그룹이죠? 네. 너무 말이 통해서 좋네요. 진짜로요. 뉴스킨의 수준이 요즘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키의 회장님은 나이키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나이키 운동화 파는 회사죠? 스포츠웨어 파는 회사죠? 근데 필라이트 회장님은 자기는 그거 아니래요. 우리는 단순히 신발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포츠 드라마를 만듭니다. 필라이트 회장이 말하는 나이키 정체성입니다. 도구는 운동화인데요. 본인의 정체성은 그 드라마를 통해 꿈과 희망을 만드는 회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돼지가 코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스와치라는 시계에 담았죠. 스와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린 시계 파는 회사인데요. 지들은 그게 아니래요. 자기들은 자기 표현을 연출하는 디자인 회사입니다. 도전과 변형을 통해 즐거움을 만드는 회사래요. 스와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시계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죠. 뉴스킨은 밖에서 볼 때 뭐라고 하나요? 화장품 파는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다단계 회사라고 알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지.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형석이 엄마로서 정체성이 없이 애 키우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키우긴 키워요. 밥도 먹이고. 근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똑같은 뉴스킨 하는데요. 누군가는 화장품 파는 일로 보여지는 그 일이 누군가 정체성 갖고 하면요. 다른 결과가 만들어져요. 그건 도구고요. 이건 내 정체성입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과 실력을 갖춘 다음에요. 그 전에 정체성을 해결이 되면 일단 준비가 돼요. 그룹을 만드실 수 있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달릴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 정체성이 있는 상태에서의 역량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 역량, 매니아 만드는 역량입니다. 사실은 이거 한 과목이 다 1시간 넘는 강의들이 있는데 그중에 엑기스만을 뽑아서 스피드하게 좀 진행을 해보고 개념을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정체성이 올바른 매니아 30명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매니아 30명 만들고 계신 분, 만드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있으신 분도 있고 그 과정 중에 계신 분도 있죠. 우리 사업 처음에 하면 이제 매니아 만들기 나오죠. 매니아 잘 만드셔야 될까 못 만들어야 될까요? 잘 만드셔야 돼요. 소비자 30명이 아니에요. 화장품 막 팔러 다니는 그 30명이 아니고요.
제품을 이해하는, 자기들이 알아서 재구매해서 쓰는 뉴스킨의 철학을 이해하는 매니아를 만들려면 공을 들여야 돼요. 관리도 해줘야 되고요. 때로는 화장품 아줌마처럼 갈바닉으로 그 사람 어깨도 문질러줘야 돼요. 정체성이 있는 상태에선 충분히 100명도 문질러주는데요. 정체성 없이 갈바닉 문질러주면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지?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매니아 30명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룹 리더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님 루비 되고 싶으시죠? 네. 루비 되고 싶으면 매니아 30명 만드세요. 거기서 다 나와요. 4명을 끌어와서 루비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한 발 한 발 매니아 30명 정확하게 배운 방법대로 만들어 나가면 거기서 루비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제가 후원하면서 한 번도 매니아 30명 만들었는데 루비 안 된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사장님들 잘못 생각하는 거, 어디가 4명 어디 가서 끌어오지 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리크루팅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매니아를 만들 수도 있지만 한 명 한 명 매니아 만들어서 30명 만들다 보면요 4개 이상의 대리점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그룹 리더가 되기 위한, 그룹을 만들기 위한 핵심 노른자가 루비 10이죠. 루비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거기서부터 레버리지가 시작이 돼요. 보상이 시작이 돼요. 훌륭한 요리를 해내기 위해서 신선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룹 리더가 되기 위해서 매년 30명 튼튼한 루비가 되시면 성공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매니아 만들기가 누워서 떡 먹기면 다 뉴스킨 사업하게요? 왜 하다 그만둘까요? 정체성도 없이 그냥 열심히 만들다가 왜 만드는지도 모르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힘들어서 이건 만들어야 돼요. 매니아 30명의 가치가 뭘까요? 지금 아마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어떤 가치인지 이해가 되실 거고 없는 분들은 굉장히 넘기 힘든 벽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매니아 30명의 가치는 제가 정의 내린 겁니다. 첫 번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에요. 성공하고 싶은데 매니아 30명은 못 만들겠다. 근데 사실 매니아 30명 배워서 만드실 수 있어요. 내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소개받을 수 있고 그게 뉴스킨이 다른 네트워크하고 다른 거 아닌가요? 그게 다른, 우리 그거 달라서 선택한 게 뉴스킨이잖아요. 성공할 거 겪을 거 다 겪는 마중물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물바가지를 풀 때요 마중물 하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매니아 30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들어가기 위한 기본 커트라인, 내가 차라리 토익 보는 게 더 쉽다 그럼 그거 봐서 대기업 들어가세요. 근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게 더 현실적인, 매니아 12, 15명 만드는 게 저는 더 훨씬 현실적인, 성공하는, 이거만 하면 돼? 진짜 이거만 하면 돼? 제가 우리 아들이 아토피였잖아요. 전신 아토피. 명현을 겪고 나서 우리 아들 좋아지는 거 보면서 4명의 매니아가 생겼어요. 그 4명의 매니아들로부터 소개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비전 보고 나서 우리 언니한테 진짜 한 명만 소개시켜달라고. 저는 7년 동안 결혼하고 아무도 안 만난 아줌마예요. 근데 뉴스킨 사업하자고 친구한테 연락하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 쉬웠어요. 그래서 우리 큰언니만 가서 막 죽도록 붙들었어요. 한 명만 소개시켜달라고. 근데 우리 언니를 통해서 루비 라인이 나왔어요. 저는 처음에 아침 미팅 끝나고 만날 사람이 없어갖고 맨날 우리 언니 집에만 갔어요. 우리 언니가 너무 무서워 그만 좀 오라고 했어요. 너 제발 뉴스킨 얘기하려면 우리 집 오지도 밥만 먹고 가라고 맨날 이럴 정도로. 근데 어떻게 해요? 성공하고 싶은데 인맥이 없고 아는 사람 없는데 제품을 이해한 우리 언니로부터 만들어 갈 수밖에 없었죠. 그거 하라고 하니까 뉴스킨 했지 저보고 토익 공부해서 점수 따라고 저는 못해요. 제가 이해한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기본 커트라인 이런 거 인식하면 되겠구나. 성공하는 거에서 내 실력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비 이니스프리 하는데 1억 1천 들어가요. 저보고 1억 1천만 원 내고 이니스프리 하나면 전 사업을 못해요. 돈이 없어요. 근데 매니아 12에서 15명 가르쳐 줄 테니 배워서 해봐라.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한 거예요. 제가 이해한 매니아 30명입니다. 매니아 30명 만들고 났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그거 너 다단계 아니야? 그거 사람 끌어들이는 거 아니야? 그거 화장품 팔아야 되잖아. 이러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해보세요. 그냥 픽 웃어요. 나 좋은 다단계야. 그냥 이러고 말아요. 굳이 그 사람과 싸우지 않고 칼 맞지 않고 상처받지 않아요. 말로 풀려주는 실력과 내공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사업이 힘들죠? 사장님 이거 네트워크 다단계 어떻게 풀어요? 제 친구가 저한테 등에 칼을 놨어요. 그거랑 씨름할 때 차라리 매니아 만드는 거 공부해서 매니아 만드세요. 그래서 30명 만들면 누가 와서 다단계라면 웃어요. 그래 좋은 다단계야. 근데 나 100만 원 벌어. 좋은 다단계로. 너가 원하면 내가 너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1%의 부정은 사업이 안 돼서 힘든 게 아니라 사장님들이 해야 할 바를 안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매니아 만들기 첫 번째입니다. 매니아는 부정 극복이 아니라 긍정 확대가 키예요. 성질 더럽고 되게 부정적이고 이런 친구한테 한 번만 써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언니 진짜 피부에 투자하는 사람 없어? 진짜 여 피부 진짜 더러운 애 없어? 그럼 나 그 한 명만 소개시켜줘. 샘플로 내가 그 얼굴 고쳐줄게. 그래서 그 피부 더러운 애 한 명 고쳐놓죠? 그럼 주변에 더러운 애들이 붙어요. 그냥 고쳐주면 매니아가 돼요. 10년째 계속 써요. 이해되세요? 나 뉴스킨 관심 없어, 싫어, 건강에 관심 없어, 돈도 관심 없어, 피부에도 관심 없어, 이런 사람 붙들고 좀 써봐, 받아봐. 이게 아니에요. 관심 있는 사람, 이미 돈 쓰고 있는 사람 한테 효과를 보여주세요. 임상을 내주면 끝나요. 그런 긍정이 긍정을, 긍정이 긍정을, 긍정이 긍정을, 이게 매니아 만들기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매니아 한 명이 중요해요. 지금 매니아 한 명이라도 있으신 분은요, 그분을 진짜 매니아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인맥 없어서 뉴스킨에서 못한다는 얘기 못하세요. 두 번째 매니아 만들기, 마케팅 전략이지 데몬 잡는 스킬이 아닙니다. 아마 트레이닝 때 데몬 잡는 스킬 배우세요. 데몬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본질적으로는요, 만약에 조셉창이나 브레이크론이나 이런 분들이 데몬 잡는 스킬을 고민하실까요? 아니죠. 자기가 만들어낸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마케팅할지 고민하지 않으실까요? 그들의 고민과 우리의 고민은 똑같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매니아 만들기 세 번째. 뉴스킨에는요, 수많은 이스토리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요즘에는 친환경 시대 아니고 필환경 시대죠? 필환경 시대에 얼마 전에 그 에티튜드 세제 PRM 하셨나요? 그것 때문에 지금 빅플라닛에 있는 우리 그 세제 많이 돈 날까봐 겁나죠. 애기 엄마들은 굉장한 배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에티튜드 한 통이 2만 원 넘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애기 신생아 때부터 써왔는데 이제 와서 이상한 거 들어있다는 거 배신감 느껴서 주문이 많이 됐죠. 근데 가서 야 세제 좀 써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토리, 우리 뉴스킨만의 이스토리, 올 오브 더고 넌 오브 더 배드 이스토리들을 스토리텔링 하시라는 거예요. 에포크 스토리텔링 하시라는 거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갖다 팔지, 6,000원 7,000원짜리 세제 하나 팔자고 그거 하면은 자존감 떨어지죠. 근데 뉴스킨은요, 내가 제품을 주고도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 스토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한번 연구해보세요. 네 번째, 매니아 만들기. 진정한 매니아는 사업 매니아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을 찾는 일이다라는 거죠. 제가 사실은 8년 된 저의 매니아가 있었어요. 제가 사업하면 언니랑 사업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소개로 만난 동생이었고 너무너무 이뻐서 인생을 8년을 같이 보냈죠. 매니아와 사업자의 관계로. 근데 그분이 딴 데 가서 사업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배신당한 느낌이 들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는데 인정했어요, 제 부족을. 근데 그분 지금 사업 흐지부지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 안타깝긴 했는데, 매니아라고 하는 건 진짜 사업 매니아가 매니아구나. 왜냐면 그분의 남편과 진짜 친한, 진짜 부부끼리 매일 같이 이렇게 가족같이 지내는 남편의 지인분과 사업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안 해서 지금 좀 속상하긴 해요. 이 좋은 사업을 만나고 아마 나 만났으면 구름 리더가 됐을 텐데, 저희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 소개로 만들어진 그분의 친구들 있죠. 한 라인이 다 나갔어요. 제가 그때 손을 보글보글 떨면서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인정했어요. 왜? 그 소비자들은 그분의 매니아였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소비자 매니아가 아니라 진짜 사업자가 진짜 매니아구나.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한테 비전 제시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언니 뉴스킨 제품밖에 안 줬어요. 근데 나한테 오는 뉴스킨 그분 돈도 벌 수 있다는데요. 비전 제시 한 사람인 거죠. 저는 물론 그분한테 비전 제시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 부족을 인정해서 당신이 나를 스폰서로 선택하지 않은 걸 후회하도록 만들 거야. 무섭죠.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니아 만드는 어떤 역량에 대한 4가지 개념이었어요. 제 마음이 급해서 빨리 지나가지만 적어놓고 하나하나를 실제적으로 사업에 적용해 보시기 바래요. 그렇게 매니아 30명을 만들어다 가다 보면요, 이제 필요한 역량이 생기게 됩니다. 매니아 만드는 역량이 이제 후원 역량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인맥 확대 역량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인맥 확대 잘하고 계시나요? 뉴스킨 하기 전에 인맥 확대 뭐로 하셨나요? 술로 하셨고, 뭐 밤무나 돼지고기, 삼겹살 뭐 이런 거였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는 다른 인맥 확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니아 30명을 만나서 그냥 써, 나 뉴스킨 하니까 이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써, 그러면 쓰는데 사업은 딴 데 가서 한다니까요. 진짜 돈 벌 것 같은 분한테 가서 해요. 진짜 나를 잘 가르칠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다른 인맥 확대를 해나가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데모냈고 그렇게 많이 리크루팅 했는데 그럼 훨씬 더 많은 큰 그룹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어떤 그거에 비해서 누수가 많을까, 구멍이 뭘까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다. 나에게서 원인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계속 걔가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계속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계속 내가 이상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걸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저도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 맞아.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비전 제시한 거네, 결국에. 나는 내가 그분한테 비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 있었네 라는 걸 배우게 됐죠. 그래서 저는 더 성장했습니다, 사실은. 떠나간 사람들은 그들 삶에서 대가집을 하면서 살고 있죠. 근데 나는 변화하고 성장해야 되니까 인맥 확대 역량에 대해서 오늘 점검해보는 시간. 내가 왜 지금 사람은 많은데 나랑 같이 사업할 사람이 없다던가, 사람은 많은데 나를 통해서 신뢰해서 제품 쓸 사람이 없다던가, 그러면 이 역량을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먼저 점검해 봅시다. 제품을 다루는 실력은 기본일까요? 아닐까요? 기본이죠. 네, 뉴스킨으로 사업하실 건데 남자라고 갈바니 안 하실 거예요? 뉴스킨으로 사업할 건데 제품은 못 다뤄도 되나요? 보상만 잘 풀고 사업 설명만 잘하면 되나요?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주력 아이템도 잘 다루셔야 돼요. 데몬 실력, 매니아 만드는 실력, 정말 인상 만들어주고 있는지. 훈련되지 않는 군이 군복 입다고 다 군발이 아니죠. 훈련을 받아야 되죠. 요즘 사람들이 경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뉴스킨이 다단계라서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다단계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들이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세탁소 이야기 해드릴까요? 너무 사실적으로 막 얘기하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정장, 굉장히 비싼 정장이 있었어요. 동네 세탁소에 가서 맡겼습니다. 정장을 다 베려서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잖아요. 품위를 유지하셔야 돼서 알겠습니다 이러고 도로 갖고 왔어요. 근데 막 부하가 침이 들려요. 그래서 동네에 진짜 다른 세탁소에 가서 그 옷을 보여드렸대요. 그때 그분이 아유, 이 옷감은 그렇게 세탁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러면서요 3일 만에 복원해 왔더래요. 그 세탁소는요 먹고 살기 힘들지 않아요. 그 세탁소는 동네 50% 60% 이상이 다 그 집에 가서 옷을 맡긴대요.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들고 헬조선이라서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책 파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책 파시는 분은요 중한테 성경책을 팔고 오십니다. 스님한테 성경책을 팔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그분은 본인이 파는 책을 다 읽는데요. 본인이 파는 책을 다 읽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간격해줄 때 조언을 해줄 때 자기가 읽은 책의 경험을 갖고 조언을 해준대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요. 저도 그 책 사서 보고 싶어요. 전집으로 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장님이 뉴스킨 하기로 선택했죠? 그럼 뉴스킨을 끝내주는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뉴스킨 다단계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뉴스킨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다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통해 제품 쓰는 분들은 뉴스킨 다단계라는 얘기 안 해요. 감사하다고 그러고요. 뭐 제가 100%는 아니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사장님들 현실에 적응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죠. 우리는 미래를 정복하고 확대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제품을 끝내주게 다루는 상태에서 삶에 대한 비전이 있는 상태예요. 사장님들이. 삶을 이루는 도구가 뉴스킨이야 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으면 사람들이 그 도구가 궁금해질까요? 안 궁금해질까요? 이 언니가 와서 갈바닉을 문질러줬는데 얼굴이 확장창기가 됐는데 이 언니 가슴에 비전을 품고 있는 언니네. 삶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네. 그러면 궁금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 따라하고 계시죠? 즉 비전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에요. 사장님들. 왜? 우리 현실에 안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뉴스킨으로 5년 후 10년 후 플랜을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이죠.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의 인생이 됩니다. 사장님들 가슴에 비전 있으세요? 뉴스킨을 향한 비전. 비전이 뭐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성공할 그림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그림을 갖고 가서 갈바닉 문질러 주는데 저 언니 비전 있어 이게 아니라요. 언니가 하는 뉴스킨 잘 되시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궁금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비전 있는 사람은. 비전이 뭐길래 그럴까요? 영향력이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믿음,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어도 평생 동안요. 평균 1만 명의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대요. 그게 히틀러의 영향력같이 부정적인 영향력도 그러고요.
아무 영향력 없는 영향력도 그렇고 누구나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1만 명한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슴에 비전을 품었는데 갈바닉을 끝내주게 밀어주는 사람이야,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전의 그림입니다. 이 바다. 이게 뭐로 보이는데 바다예요 이러더라고요. 바다 맞아요. 바다와 등대입니다. 영향력은요, 빛이 있기 때문에 멋이 있고 소금이 있기 때문에 맛이 있어요. 영향력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영향력이고 비전이 있는데 아무도 내 비전을 못 알아들어,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영향력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영향력의 진짜 비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대부분 내가 성공하면,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면 이런 생각 하시죠? 그것보다 더 이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영향력의 시크릿이에요. 영향력의 주체는 난데 대부분 결과, 내가 백만장자 되면 그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될 거를 가졌다고 믿는 사람한테 훨씬 더 끌려간다라는 과학적인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서태지가 가서요, 서태지와 아이들을 만든 거예요. 내가 돈 좀 벌고 니네들 양현석 얘네들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남자애가 와갖고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한 거예요. 가진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가졌다고 믿었으니. 서태지가 사기친 거 아니죠. 서태지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자기의 미래가 그 사람한테 흡수돼서 오는 거죠. 이게 영향력의 시크릿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백만장자 되면, 내가 리더 되면이 아니라 나는 이미 백만장자고 나는 이미 팀이 있는 리더야. 그렇다면 구름 밑에 올까요 말까요? 오죠. 한 주라도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죠. 저는 이 사업할 때 제일 잘했던 게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룹을 가장 신경 썼어요. 스폰서는 너무 그냥 감사한 존재였고, 아침 미팅 빠지면 내 파트너들이 빠질까봐 안 빠졌고요. 애기 맡겨놓고 모닝스쿨부터 나왔어요.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인천에서 서울로 나왔어요. 2시간 반 거리를 새벽에 5시에 자는 애를 남의 집에 던져놓고 나왔어요. 저는 동네에서는 순수한 아줌마 다단계 빠져서 애 저 던져놓고 다닌다고 얘기 들었지만 그분들은 계속 그 평수에 사세요. 지금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중요한, 그때 제가 늘 생각했던 건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룹이에요. 내 파트너가 아침 미팅 우습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 파트너가 그룹 미팅 안 나가도 되는 미팅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왜? 똑같이 복제되니까. 비전도 복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뉴스계에서 뭐 보상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 벌어. 그냥 비전만 봤어. 그 비전만 갖고 비전 본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이해되시죠? 그게 사업 미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맥학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밖으로 확대한다고 생각하죠. 소개받고. 이것도 맞는데요. 만약에 사장님들이 비전을 품었는데 갈바닉을 끝내주게 해줘. 그러면 누가 소개해주고 하지 않을까요? 내 영역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인맥 확대예요. 근데 진정한 인맥 확대 역량을 갖고 싶다. 비전을 품고요, 전문가처럼 실력을 끝내주게 키워내세요. 그러면 저 언니 소개해주고 싶어요. 저분 소개해주고 싶어요. 아, 뉴스킹 그 언니 만나지 마. 저분 만나. 이런 얘기 들으면 인맥 확대 돼요, 안 돼요? 돼요. 인맥 확대에 대한 개념 새로 씌워지시죠? 네. 제가 이거 만들어내기 전에 나도 공부 되게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냥 푸는 것 같아서 지금 의지와 상관없이 주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너무 더워서 그러시죠? 너무 안타까워서 의지와 상관없잖아, 그쵸?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인맥 아직 2개나 남았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진정한 인맥할 때는 밖으로 이게 아니에요. 대목가방 들고 내가 진짜 전문가고 진짜 가슴에 비전을 품었으면 소개를 받고 내 영역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인맥 학계입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의 특징, 밖에 나가서나 내 자신이 먼저 언어가 바뀌어요. 긍정적 언어, 삶을 변화시켜내는 언어, 살려내는 언어. 내가 뉴스킨에서 이런 용어 쓰는데 집에 가서 원래 쓰던 언어를 쓰고 있다? 아직 비전을 못 품으신 거예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죠? 언어가 다르죠? 자기들만의 용어 쓰잖아요. 뭐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쓰죠. 뭐.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무슨 소리야 이런 사람 이러듣고.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장님들 가슴에 비전이 있죠. 근데 부정적인 언어가 나올 것 같아요? 가슴에 비전이 있죠. 저희 엄마가 맨날 저한테 부정적이에요. 저녀는 맨날 애 맡겨놓고 나가서 일한다고. 너 애는 뭐 돈은 벌지 몰라도 애는 잘못 키울 거라고 저희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정말 이상하신 분은 아닌데 저는 정말 울면서 다녔어요. 우리 엄마 말이 사실이 될까봐. 근데 우리 잘 컸어요. 아주 우리 형석은 잘 컸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엄마가 또 너는 그럴 줄 알았어. 이래요.
제가 그때 정신이 확 들었어요. 아, 내가 진짜 우리 엄마 말 듣고 살았어.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엄마 가슴에 비전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팩트예요. 근데 나는 비전을 품었는데 될 것 같거든. 될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언어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가 비전이 전해지는 언어입니다. 인생, 삶, 가치, 사업, 도구 될 것 같은 믿음을 주기 때문에 비전이 전해지는 언어를 사장님들이 가지셔야 돼요.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갖게 해주는 언어가 있습니다. 두려우면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없어서요. 두려움과 걱정을 몰아내게 해줘요. 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 인생에 두려움이 나가버렸어. 왜? 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줬거든요. 신념을 갖는 언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신점을 갖고 뛰죠. 근데 지금 LOI예요? 근데 그 사람을 믿고 싶게 되는 거예요. LOI여도 믿고 싶게 되는 거예요. 왜? 쟤 왠지 될 것 같아. 제가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저는 다른 일도 열심히 살 사람이었는데 내 친구는 5년 후에 나랑 인생이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애 키우는 애 엄마인데 네, 될 것 같았거든요. 그 친구는 자신에 대한 신념이 있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신념이 있었더니 그거에 끌려오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언어. 당신도 해낼 수,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낸다. 사업 설명 초대할 수 있는 힘. 나를 누스키는 한 발자국, 내 손을 잡고 한 발자국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 격려해주는 언어. 이 네 가지 언어들을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사장님들이 가슴에 비전에 품으면 정말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 특징 두 번째,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비전은 확장되기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 버즈 마케팅이 그런 거 아니에요? 30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시골 도시에서, 유타 가보셨죠? 시골이에요. 그런 도시에서 All Over the None of the Bed 하나로 55개국의 제품이 나갔어요. 그 힘은 진짜 좋아서 나간 거 말고는 없어요. 무슨 마케팅을 끝내주기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요. 진짜 All Over the None of the Bed였기 때문에, 그 철학을 믿었기 때문에. 저희 오너 사장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본인들은 본인의 철학을 믿었대요. 그 철학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향력은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 좋은 가치를 선택할 때만, 좋은 영향력은 좋은 가치를 선택할 때 가능해진다. 아까 문화 보니까 너무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정말 우리 뉴스킨의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영향력은 좋은 가치를 선택할 때 생기는 것처럼요. 사장님들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려면 선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똑같이 뉴스킨하는 두 명이 있습니다. 나는 돈만 벌면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한 명 한 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런 그룹 미팅을 만들고 그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시다 오신 분들에게 정말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리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훨씬 더 선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걸까요?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사업 설명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예전에 남편이 아팠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저는 사업 설명하는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성공하는 뉴스킹도 있지만요. 저는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보통 사람,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기회를 아무나는 아니지만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고요. 사업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업 설명인데요. 전달되는 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내가 선한 가치를 붙들고 사업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뉴스킨 데모를 하고요. 보상을 풀어도요. 사장님들이 선한 가치를 붙들고 살 때 선한 영향력이 만들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의 특징 세 번째, 내가 대표성과 책임감을 갖게 마련입니다. 사장님들 트윈즈 그룹이 뉴스킨의 대표인가요? 대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길에 떨어진 휴지라도 하나 더 줍게 돼 있고요. 103호 강의장에 사탕 쓰레기 붙어 있으면 내가 뉴스킨 대표니까. 우리 집의 대표는 누구인가요? 아내인가요? 내가 우리 집안의 대표이고 내가 뉴스킨의 대표이고 저는 위너풀의 대표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만약에 사장님들이 어떤 분의 파트너라면 내 스폰서의 대표가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박상용 사장의 대표하는 리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사업을 못할까요? 잘할까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그 대표성과 책임감을 갖고 내 삶에서 나는 대표고 내가 하는 뉴스킨에서 대표고. 저희 위너풀의 사명 아시나요?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다시 쓰겠다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저희 스폰서가 써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빠른 길이어도 가르칠 수 없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뉴스킨의 대표고 링어풀의 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뉴스킨 하는데 그런 신용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 가치가 이해돼서 선택한다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리크루팅 역량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맥 확대 역량 이제 성장하고 계세요. 매년 30명 만드는 과정 가운데 후원의 역량이 이제 인맥 확대 역량들이 생기고요.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리크루팅 하셔야 돼요. 이제 조준해서 딱 모셔오셔야죠. 누굴 위해서? 그를 위해서. 바로 리크루팅 역량입니다. 이 세상에 리크루팅 잘하는 비법 없어요. 혹시 이 그룹 미팅에 아마 남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 신랑이 처음에 저희 그룹 미팅 왔을 때 대기업 다니고 마케팅 전문가이기 때문에 뭔가 하우투에 대한 것을 엄청난 걸 가르쳐 줄 줄 알았대요. 근데 막 성실 얘기해서 여긴 성실한 사람들이 없나? 뭐 이상한 뭐 이런 문화 뭐 이런 얘기해서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하우투가 뭐라고? 이런 생각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사업하는 스킬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은 아마 제 강의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리크루팅 잘하는 비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역량은 존재합니다. 리크루팅 역량이란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그룹 리더가 되기로 내 파트너를 결단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뉴스킨 하러 왔는데 추가 수익 50만 원 벌러 왔어요. 저도. 근데 저는 뉴스킨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룹 리더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날이 저희가 진짜 리크루팅 된 날입니다.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계시지만 그룹 리더가 돼야 돼? 이런 분은 아직 리크루팅 안 되십니다. 성공해야 돼? 이런 분은 아직 리크루팅 안 되십니다. 괜찮아요. 저도 하루아침에 바로 리크루팅 되지 않았거든요. 저도 50만 원 벌 때요. 300만 원 벌면 에키우로 들어가려고 했고요. 300만 원 벌고 나니까 원리를 알았어요. 300거나 3,000거나 3억거나 똑같은 일이네요. 그 전에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리크루팅 안 됐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왜 뭐 때문에 똑같은 도구를 보고 성공을 결단을 못하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룹 리더가 되기로 결단하는 일. 사장님 이분이요 아침 미팅 못 나오고 그룹 미팅 못 나오겠대요. 아 이거 어떡하죠? 왜 그런 걸까요? 게을러서 그런가요? 비전을 못 봐서 그래요. 그럼 이분한테 아침 미팅 나와야 되는 이유, 모닝스쿨 나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될까요? 비전을 보여줘야 될까요? 비전. 네. 배를 만들려거든 바다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배를 만들기 시작한대요. 자꾸 얘랑 싸우지 마세요. 아 그룹 미팅 왜 안 나왔어 오늘? 수장 미팅 왜 안 나왔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다를 더 보여주지? 어떻게 하면 진짜 멋있는 바다 보여주지? 어떻게 하면 진짜 뉴스킨의 비전과 가치를 보여주지? 그거 고민하세요. 리크루팅 잘하려면 그 바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룹 리더가 되기로 결단. 그룹 리더 됐는데 어떤 모습이지? 사람의 욕구 중에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고라는 욕구가 있죠. 보통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 뭐 할래? 그러면 뭐 할지 몰라요.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봐야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욕구의 순서예요. 근데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한테 가서 꿈이 뭐야? 그럼 싸대기 맞는 거죠. 귀신 시간 아까만 소리 하고 안 되네 이러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존재를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룹 리더가 되기로 결단하도록 만들어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이요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모두 다 그룹 리더가 되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뉴스킨에서의 대가지불은 딱 하나예요. 그룹 리더가 되시면 돼요. 성격 좋고 이쁘고 열심히 살고 이런 거 다 기본이고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가 될 건데 그룹 리더요. 하나님도 한 분이 다 그룹 리더가 되시면 끝나요.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그룹 리더가 되시기로 결단하실 건가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왔나봐요, 사장님. 괜히 사장님도 진짜 다 그룹 리더 될 것 같아서 제가 막 위기감이 느껴져요. 네, 멋있습니다. 리크루팅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확신, 열정, 그렇죠? 뭐 다 맞아요. 나입니다, 나. 나는 리크루팅 대원님.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사장님들은 그룹 리더 되기로 결단했냐고요. 뉴스킨으로 성공하기로 결단했냐고요. 나도 한 1년 열심히 해보고 그만둘 사업 갖고 남한테 가서 머리끄댕이 붙들고 오지 말란 얘기예요. 속으로는 나도 하다가 안 될 거면, 나도 하다 안 되면 그만둘 거면서 너 인생을 바꿔줄게 이러고 데리고 오면 그게 다단계고 그게 사기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이 사업 그만 안 둔다. 난 지금 잘 못해. 근데 나는 반드시 할 거야. 그래서 너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갖고. 리크루팅은 가장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나는 리크루팅 되었는가. 제일 쉬운 리크루팅 방법은요, 귀신 본 사람처럼 행동하시면 돼요. 사장님들이 만약에 이 사무실에서 귀신을 봤다, 만약에. 그럼 이 사무실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근데 귀신 봤다고 그러고 맨날 와요. 그리고 저 화장실에 귀신 봤다고 그러고 저 화장실에 맨날 가서 볼일을 봐요. 그럼 사람들이 제 귀신 안 봤네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 화장실에 진짜 귀신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그 화장실 앞에만 가도 막 오줌을 지리는 거야. 이러면서. 그럼 사람들이 쟤 뭔지 몰라서 귀신 진짜 봤나 보다 이러죠. 비전 봤다 그러고 비전 본 사람이 옛날하고 똑같은 생활 습관. 늦게까지 자빠져 자고 이런 용 주무실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늦게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여전히 책 한 자 안 보고 비전 봤다고 리더가 될 거라고 하는데 말이 소용이 없어요. 귀신 본 사람처럼 행동하시면 돼요. 진짜 귀신 보면 돼요. 진짜 비전 보면요, 생각, 고민의 수준, 대가집을, 외모 다 바뀝니다.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제가 1대 파트너 지금은 사업 안 하는데요, 그 밑으로 그룹이 꽤 있어요. 제가 룹이 될 때까지 싸웠어요. 전 지금 같으면 안 싸우는데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사장님, 저는 이제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수업 시간에 제 시간에 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뉴스키나라고 나보고 일찍 나오라고요? 저 좀 깨워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죽탱이기. 제가 무릎으로 떨면서. 근데 제가 깨워줬을까요? 안 깨워줬을까요? 안 깨워줬어요. 근데 중요한 그분의 따님도 지금 유치원 그 시간에 계속 못 가요. 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분이 씨앗을 남겨놓고 갔는데 그 일찍 일어나는 거 하나만 바뀌고, 그분은 굉장히 역량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역량, 이게 스킬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시스템 못 나오시게 됐고, 그거 하나만 바뀌었으면 그분의 인생이 자자손손 바뀌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좀 기다려주지. 자기 자신, 정말 다 그런 경험 있으시구나. 그 비전 본 사람처럼 행동하면 끝나요. 저희 부부가 들었던 얘기예요. 야, 뉴스키는 잘 모르겠는데 너네 부부가 뉴스키는 성공 안 하면 뉴스키니 이상한 거다. 니네처럼 인생을 걸고 저렇게 올인하는데 뉴스키니 안 되면 뉴스키니 이상한 거다. 집에서 남편이 안 도와주세요? 혹시? 결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있으시죠? 있으신 것 같았어요. 남편이 계속 나 안 믿어주고 안 도와주는 건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전히 계속 비전 안 본 사람, 귀신 안 보는 사람, 귀신 봤다고 자꾸 그 화장실 가니까 안 본 거잖아요. 그게 리크루팅의 핵심 요소예요. 귀신 본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리크루팅은 누굴 위한 제안인가? 아침 미팅 때 사례 많이 하죠? 사장님 어떻게 칼 맞았고요. 그래서 제가 안 나오려다가 그냥 다시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 혹시 여기는 안 하시나요? 거절받은 상태에서 다운되거나 스트레스 받고 칼 맞은 거 같고 그러면요, 나를 위한 제안이었어요. 그 속을 점검해 보세요. 근데 상대를 위한 점검이면요, 칼 맞은 게 아니라 아쉽고 안타깝고요, 기다려줄 마음이 생겨요. 근데 나도 바로 온 건 아니잖아요. 리크루팅을 위한 제안, 누굴 위한 제안인가? 사람들 칼 맞고 부정에 노출돼서 그만뒀다는 건 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제안하면 못 알아듣는 게 안타까워야죠. 내 자식이 한글을 하루아침에 못 뛴다고 버려요? 아니죠. 야, 말 똑바로 앉아봐. 사보자, 해보자. 안타깝고 속상하지, 다운되고 칼 맞고 내가 자식을 키워야 되나 마나 이러지 않아요. 리크루팅도 자식 키우는 일과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가 남편이 아팠었잖아요. 양평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미국 컨벤션에서 블루다이먼드 인정 받아야 될 때 못 받았어요. 남편이 투병하느냐고. 근데 그때 정현모 사장님이 미국을 가셔야 되는데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저는 이제 양평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러면서 저희 집으로 와주셨어요. 근데 그때 사실 저희는 병원 간호를 하고 있었고, 그날 아침에 제가 설거지하다 그릇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내 파트너들이 다 미국 가는데 나는 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이 아픈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블루다이먼드 인정인데 미국에서 결국 글로벌에서 못 받았거든요. 정말 그릇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못 가서 이것보다 자식들을 혼자 보내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차 마시면서 하는데 사장님 너무 속상해요. 자식 새끼들을 그냥 미국에 보내놓고 우리만 여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게 너무 마음이 미칠 것 같아요. 사장님 한마디 해주셨어요. 사장님 파트너가 자식같이 느껴지시나요? 네. 그럼 사장님 됐네요 이제.
이제는 그룹 키우실 수 있겠네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리크루팅이나 그룹 키우는 일은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크루팅은 무엇을 제안하는 것인가? 우리는 행운을 주는 일이 아니고 기회를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하루아침에 1억 천금 버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꾸준히 기다려줘야 되고요. 그 사람을 리드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일인 것 같아요. 누구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가? 리크루팅에서 결국에 뭐 하는 걸까요? 박상영 사장님께서 지금 여기 하장님들하고 그냥 비즈니스만 하실까요? 삶을 같이 살아내실까요? 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이 삶이 바뀌면 내가 바뀌어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대로 살다 죽어요. 그 대신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은 내가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과 삶은 같은 단어다라는 거예요. 리크루팅하고 그룹 키우는데요. 관계 비즈니스가 아니고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관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 비즈니스 관계는 비즈니스 아니면 볼 일이 없어요. 근데 관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가 아니어도 볼 일이 있는 자식을 키우는 일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크루팅의 핵심은요. 삶을 성공을 도구를 제안하기 전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소비자와의 관계, 그리고 내 지인들과의 관계. 근데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냥 무조건 잘해줘요? 좋은 언니가 되고 밤마다 술 먹어주고 그냥 막 밤마다 만나줘야 되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뉴스킨을 하면 이제는 관계 설정, 어떤 관계? 사업가로서, 언니로서, 친구로서, 엄마로서 이런 관계를 지금 다 갖고 있죠. 이 상태에서 조금 이동하셔야 돼요. 어떤 이동이냐? 멘토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들의 멘토. 친구인데 수다 떠는 친구가 아니라 이제는 인생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동생인데 나보다 경험이 많아서 그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친구. 내 딸인데도 때로는 내 인생에 어떤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친구. 어떤 인문학 강의 제목이에요. 진정한 위로는 방향성도 제시한다. 그냥 들어만 주는 게 진정한 위로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위로. 사장님들이 뉴스킨이란 도구를 갖고 만나지만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멘토가 되어주겠다라는 관계 설정의 기준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리크루팅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크루팅 할 때 기본 베이스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나에 대한 신념입니다. 내가 이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아직 아무것도 못하지만 1년 후, 2년 후, 3년 후 나는 되어 있을 거야. 나는 성장이 있을 거라는 신념이요.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마음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아침 미팅 사례 들을 때 이 사람은 골든 대상자는 아닌데요. 이 사람은 골든 대상자는 아니고요. 이 사람은 아직 사업할 사람은 아니래. 속으로 생각해요. 당신 스폰서는 당신이 사업할 사람으로 보였겠냐고. 그래서 데리고 온 거냐고. 그 사람을 믿어줬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나는 왜 못 믿어줘요? 그 사람을. 이해되시죠? 나에 대한 신념이 그만큼 중요해요. 나를 믿지 못하죠. 나를 기다려주지 못하면 이 사람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은 물론 골든 명단 찾아야 되는 거 맞아요. 좋은 인맥이 필요합니다. 결혼과 같은 비즈니스니까. 근데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지. 비전 보면 바뀐다라는 거죠. 두 번째, 나의 태도, 마음가짐, 진정성. 내가 진짜 좋은 거여야 돼요. 진짜 뉴스킨 사장님 비전이어야 되고 진짜 뉴스킨으로 가능해 보여야 줘요. 진짜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거. 그리고 사장님들이 이 사업에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가집을 하고 있을 때 그 힘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귀신도 안 보고 귀신 봤다고 남 속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은 올 수 있지만 큰 그룹은 안 만들어져요. 세 번째, 공감적 경청입니다. 이 공감적 경청도 제가 배운 내용인데요.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 저는 굉장히 장형이에요. 그래서 결과 먼저 얘기해놓고 그 다음을 풀어가는 이야기 스타일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머리형이거든요. 막 얘기하고 내가 결론이 뭔데 맨날 얘기해요. 남편한테. 결론 먼저 얘기하고 풀어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감적 경청은요. 뉴스킨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해요. 어떤 것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치는 것도 아닌데 순수하게 그 사람의 감정이나 시각을 이해하는 것만 집중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경청이 공감적 경청이에요. 한번 내일부터 가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질문을 하세요. 좋은 질문을 하고 뉴스킨에 관련된 거 뭐 하나 나오면 막 가서 막 이렇게 갈고리를 걸지 말고 피부에 대한 거 나왔다 막 건강에 대한 거 나왔다 막
뭐 이런 거 추가 수입 나왔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아프냐, 뭐가 정말 고민될까, 뭐가 진짜 궁금할까, 이 사람 진짜 뭐 좋아하지? 누스킨 얘기 빼놓고 한번 그 사람이랑 진짜 대화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너가 투잡으로 하는 누스킨은 괜찮니? 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공간적 경청에 대하면서,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을 키우는 겁니다. 나의 스폰서는 나의 어떤 점 때문에 나의 기회를 주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거, 모든 사람이 명단으로 보이면요, 사장님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사업가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사장님들이요, 막말로요, 내가 매니아 30명 만들어서 이 사람 성공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죠. 이 사람 눈빛만 당신이 나 눈빛만 같아. 성공을 원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 수 있어. 그럼 나 당신 성공시킬 수 있어. 이 확신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좋은 명단으로 보는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매니아 처음 30명 만드는 확신, 그 경험, 그것은 누군가 리크루팅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사람이 명단으로 보이는 경쟁력, 게임에서 골을 넣는 공격수가 넣는 확률이 높대요. 비전도 훨씬 커야 되고요, 열정도 커야 되고, 가치를 이해한 것도 커야 되고, 믿음도 커야 되는 거예요. 축구 다들 좋아해서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축구에서 수비수가 골 넣는 경우는 별로 없대요. 결국 공격수가 골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리크루팅 하는 사람의 공격수는 뭐냐면, 먼저 제안하고 전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성공시킬 플랜이 있는 사람이 공격수입니다. 사장님들이 리크루팅, 그런 분, 공격수가 리크루팅 할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 5가지를 바탕으로 뭘 하시냐? 내가 만나는 대상자의 타이밍을 앞당겨 올 수가 있어요. 없는 타이밍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진짜 타이밍에 있는 사람인데 사장님들이라서 얘기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 무슨 얘기만 했다가 뉴스킨 하자고 할까봐, 먹힐까봐, 너무 열정이 세서. 근데 아까 말한 그 역량 베이스 5가지를 중심에 두고요, 진짜 그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다 보면요, 이 사람 없는 타이밍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리크루팅 역량입니다. 이런 자신의 상태를 나와 소통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가 진짜 그 사람의 타이밍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나 가능성이 많아요. 뉴스킨 갈바닉으로 만났는데 나한테 이런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면 리크루팅 할 수 있죠. 그 사람 타이밍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크루팅 역량을 키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리크루팅 그냥 어디 가서 끌어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제 그 역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세요. 그럼 이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리크루팅에 있어서 불변의 법칙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뿌린 씨앗의 수로 수확량이 결정됩니다. 선입견 없는 명단 작성의 중요성입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 역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리크루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 팀이 한 10분 있는 분 계시고요. 한 30명 있는 분 계시고요. 한 이 정도 그룹, 한 100분 정도 되시나요? 있는 분 있고 1000명이 있는 리더도 있으실 거고요. 각자 다릅니다. 근데 그 그룹의 반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그럼 사업 안 하실 건가요? 아니죠. 근데 막상 당해보세요. 내가 리크루팅 한 2명만 사라져도 확신이 흔들리실걸요. 그래서 라피즈에서 루비 가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왜냐면 2명이 나랑 같이 사업한다면 때 사업이 막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이 2명이 안 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후원 역량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떠나간 사람들은 떠나간 사람의 몫이 있지만 남아서 사업하는 나는 변화하고 성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룹이 반타작이 났어도 저희도 사실은 저희 그 신랑이 아팠을 때가 그룹이 최고 타이밍이었어요. 에이즈랑이 오픈했고요. 그룹원이 2배로 이상 늘었었어요. 근데 그때 있는 분들을 저희가 담지 못했어요. 지니얼러지가 줄어든 건 아닌데요. 그때 그 신규들을 담았다면 아마 훨씬 더 성장이 됐을 건데 사실 제가 그게 힘들었어요. 에이즈랑이 오픈하고 사업에 이렇게 호황기 때 발목이 뚝 부러진 거예요. 정신은 멀쩡한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2년 동안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왔을 때는 그 신규 사장님들을 담지 못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인생에 만난 절호의 기회였을 텐데 어떤 리더의 부재로 저희들이 할 바를 못했구나 라고 하는 죄송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비전이 있는 저는 그게 다운될 요소가 아니라요. 저는 뉴스킨의 비전과 가치를 봤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지금 더 열심히 한 번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정체성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후원 역량도 배우시고 후원 역량도 키워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후원 역량이란 이 안에 모든 분이 같은 비전을 갖고요. 같은 방향성, 목적, 같은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언어,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서 이끌어가는 역량입니다. 내 팀에 나를 따르라 근데 다 절로 가. 같은 저그룹 리더가 더 좋다고 그러고 막. 그럼 이게 그룹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지죠. 근데 그건 강요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리더십과 팔로우십은요 너무나 순수한 감정이거든요. 정말 나 팔로우십 하기 싫어. 그런데 나를 따르라 이러면요 이 사람 되게 괴로워져요. 근데 따르고 싶어야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후원 역량은 내 파트너가 나와 같은 언어,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방향성, 같은 도구 그것으로 이끌어가는 역량이 후원 역량입니다. 후원 이렇게 믿고 떨어지셔야 돼요. 후원 뒤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뒤에서 올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뒤에서 도와주려 해야 되고요. 믿고 몸을 맡긴 자세로 앞을 향해야 돼요. 얘들 없어졌어. 둘이 그러면 어떻게 돼? 근데 사업하면서 이런 경우 봅니다. 없어진 경우. 무슨 일이 아니에요. 웃기죠 근데. 이 후원이에요. 믿고 몸을 던지셔야 돼요. 나는 믿을 만한 스폰서여야 되고요. 믿고 던짐을 한 사람은 그런 믿는 파트너여야 됩니다. 뒤에서 도와주려 해야 하고 이게 후원이거든요. 앞에서 방해하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는 다 스폰서이고 다 팔로워죠. 우리 다 파트너죠. 리더이자 팔로워예요. 나는. 저는 스폰서이자 누군가의 파트너입니다. 우리 스폰서 이러지 마시고요. 나 생각하시는데요. 앞에서 내 파트너를 방해하려고 하지 않는가. 성장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지 않는가. 옆에서 방관하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스폰서로서 파트너로서 한번 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방해하려고 하지 않는가 여러 케이스들이 사실 있겠죠. 그리고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지 않는가 또 여러 케이스들이 있겠죠. 옆에서 방관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가 자식을 낳는데 젖을 물릴 줄 몰라도 물려야 되잖아요. 엄마는 내 자식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러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해되시죠? 믿고 몸을 맡긴 채로 앞을 향해야 합니다. 내 스폰서는요 지금 좀 부족할 수 있긴 해요. 아직 핀도 아직 루비가 아니실 수도 있고. 근데 그 스폰서가 본인이 엄마임을 알면요 믿고 앞을 향해야 돼요. 그렇지만 비즈니스 영향력은요 비즈니스 스폰서한테 받는 게 맞아요.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같이 성장하셔야 되니까 같이 크고 있는 상태니까 나를 끌어주시는 비즈니스 스폰서로부터 비즈니스 영향력은 받으셔야 돼요. 미리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믿지 않는 것. 내가 후원을 받는데 모모 때문에 나름대로 다한답병에 걸려서 지금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초기 때는 안 그래요. 하여튼 초기 때는 그냥 막 시키는 대로 다 할 것 같은데 한 루비 정도 되고요. 팀이 좀 있죠. 그럼 이제 좀 해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꾸 내 생각에는 말이죠. 그냥 내 생각에는 말이 자꾸 이러는 거죠. 내 생각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 생각을 바탕으로 스폰서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만나본 사람, 한 명이라도 더 후원해본 사람 경험을 내 경험으로 갖고 올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나한테 경쟁력이죠. 그래서 뒤에서 한다는 건 뭐냐, 실력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사업 실력 있어야 되고 인생 경험 있어야 되고 최종적인 신뢰를 줘야 되고 인격 있어야 되고 비전 제시 능력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리더로서의 조건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폰서 믿고 던지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누군가의 스폰서라면 빨리 루비도 되시고 리더도 되셔서 나 우리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싶어. 우리 스폰서의 빨리 팀, 우리 스폰서의 대표가 되고 싶어. 이런 상태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진짜 끝내주게 재밌는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의 대상 먼저 아까 말씀드린 자식과 같은 후원. 젖소를 키우는 건요 잡아먹으려고 키웁니다. 그쵸? 자식을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분 있나요? 둘 다 키우는 거예요. 밥 주고 다 해요. 때리면 밥 주고 웅덩이 두들겨 주고. 근데 끝이 젖소를 잡아먹으려고 아니면 젖 짜내려고. 자식은 사랑해서 키우는 거예요. 이게 후원의
내가 너 아주 그냥 루비만 되면은 그냥 아주 그냥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완전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완전 다른 그룹이 만들어져요. 제가 늘 내리는 결론이 있는데, 늘 내리는 결론은, 저도 사실 사람이죠. 스폰서와의 관계, 파트너와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이기고 싶고 내가 제일 잘나 보이고 싶고 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않는 파트너는 얄미워요. 저도 얄미워요. 저 따르지 않는 파트너는. 근데 제가 늘 끝점, 그러면 제가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근데 늘 끝점은, 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에이, 그냥 내가 더 사랑해버리자. 이러고 말아요. 그러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내가 더 이뻐해지죠. 그 마음을 먹으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후원인 것 같아요. 후원의 방향성은요, 데리고 다니면서 쇼핑하고 밥 먹여주고 맛있는 데 데리고 다니고, 물론 뭐 좋아요. 관계 맺는 거. 근데 후원의 방향성은 그 사람을 그룹 리더로 성장시키는 거에 포커스가 맞추셔야 돼요. 나랑 3년 같이 데리고 다녔더니 그분이 리더가 되기로 결단하고 리더가 돼 있는 거죠. 나랑 3년 다녔더니 그냥 뭔지 몰라. 그냥 아니면 나랑 리더와 친하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방향성입니다. 잘 키우고 싶은 사람과 잘 크고 싶은 사람과의 만남이어야 되고요. 올바른 후원은 최고의 팀워크입니다. 크고 싶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나 뭐 성공하고 싶지 않고 부정적이고 나 사장님 싫고 이런 사람을 키울 이유는 사실 없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스폰서한테 최고의 팔로워가 되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룹 리더와의 만남일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코스염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코스염 자르고 오라고. 근데 이 코스염 나 초등학교 때부터 길었던 건데 이랬잖아요. 근데 로버트 교수께 얘기했잖아요. 미안한데 이 사람이 성공하는데 코스염 있는 거 아무 상관없었다고. 근데 성공하면서 여정에 코스염을 왜 잘라야 하는지 설명으로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설명시키면서 이 사람 성공시킬 수 없었다고. 자르려면 자르고 오는 사람,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그룹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폰서가 얘기해 주시면요, 비즈니스 스폰서가 얘기하면 먼저 들으세요. 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리뷰가, 사장님 적고 같지 않았는데 해봤더니 이걸 배웠습니다. 해봤더니 이걸 깨달았습니다.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거죠. 후원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굉장히 좀 배부르신데 빨리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근데 하나하나 다 너무 중요한 내용인 거 알고 계시죠? 네. 후원을 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건 내가 비전이 더 커야 돼요. 똑같은 LOI여도요, 내가 하루라도 더 사업했으면 그 사람보다 비전 커야 돼요. 삶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나에 대한, 파트너에 대한 비전 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책임감은 어때야 될까요? 같이 성장하셔야 돼요. 스폰서도 부족하고요, 파트너도 부족한 사람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은 같이 성장하셔야 돼요. 내가 파트너니까 받으라는 거 없고요, 스폰서라서 해주라는 건 없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감, 동반 성장 대화, 대학, 그룹 리더와 그룹 리더의 만남으로서 끝내주는 시너지 가는 게 아니라 시너지가 납니다. 시너지 이상한데 가시면 안 돼요. 시너지라는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아이스 라떼를 시켰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했어요. 알바생한테. 알바생이 저한테 막 해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고객님이 오셨을 때 저한테 분명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했는데, 아니 저 아이스 라떼 시켰는데, 알겠습니다 라고 하려는 찰나에 사장이요, 아이스 라떼 시키셨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이스 라떼를 막 만들어서 쫙 제시하더라고요. 무슨 차이일까요? 사장님들 해결하는 사람이세요? 해명하는 분이세요? 책임감의 크기입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사장과 같은 책임감으로 한다면 그 사람 삶이 저는 바뀔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사장님들이 똑같은 뉴스킨을 하는 데 있어서요,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책임감의 크기를 갖고 하는 사람과 후원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가 잘못했잖아. 파트너가 잘못했을 수 있어요. 내 새끼가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못 가르쳐서. 그러면 엄마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 난 자식인데 부모가 안 가르쳐줬잖아요. 사장님 왜 랠리 티켓팅 안 해주세요? 뭐 이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런 책임감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해결하는 사람인가 해명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후원하는 사람은 균형 잡힌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성장과 상업적인 결과. 후원하시려면 5,000GV 저희는 안정화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리너프는요. 루비 10 되셔야 후원할 수 있는 비즈니스 스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스템 100% 합류하고 그 루비도 상위 리더,
스폰서와 소통하고 있으셔야 후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1학년짜리 3학년짜리 3학년짜리 누나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한글을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날 받아쓰기인데, 근데 그 1학년짜리 애가 거의 빵점 맞아서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봤더니요, 그 3학년짜리가 다 틀리게 가르쳐준 거예요. 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가르쳐주긴 했는데 실력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아는, 그래서 내가 스폰서가 되려면, 후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빨리 루비가 되셔. 우리 스폰서 루비 아닌데 무시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글로 향해 있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분한테 비즈니스 스폰서는, 안 그러면 둘이 싸우다 둘이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없어지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가 오르네 내가 특이네 이러다가. 이해되시죠? 이 비즈니스 균형 잡히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진정성입니다. 사람이 제일이다. 지식 갖고 후원하는 게 아니라요, 지식에 사랑이 붙으면 지혜로 후원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그룹에서 일이 있었어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4명이 다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고민했으니까 바로 피드백하지 않았어요. 거기 지혜를 구했고요. 지혜대로 해결했더니 4명이 다 더 사랑하게 됐어요. 이런 일. 근데 지식으로 따지면 당신 잘못했고 당신이 사과하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좀 한 발짝은 물러서서요, 마음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고민했어요. 이게 바로 지혜로 후원하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후원 역량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후원을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요소: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고요, 성실하지 않으면 훈련을 받을 수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시작할 수 없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시행착오로 인해 시간 낭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업하는데 한 5년 사업하신 경험 있는 스폰서의 결과와 경험을 갖고 사업하시면 누가 좋을까요? 내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생각으로는 아직은 너무나 잘 살아오셨지만 이 비즈니스는 이제 입문했고 어려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 있는 스폰서의 방향을 배우셔서 하시면 내가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후원받고 싶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후원을 받으셔야 돼요. 후원받을 수 있는 마음 상태는 옥토반,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음이 긍정적이고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런 상태, 아까 그 꽃수염 이야기처럼 그런 사람들, 저도 후원을 하다 보니까요, 사장님 말씀대로 나를 개인적으로 따르라는 게 아니라요,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과 방향성에 따라서 하는 파트너가 이뻐요. 그리고 그 파트너 결과 어떻게든 내주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후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장님은 떠들어라, 나는 내 방식대로 한다. 사장님이 중요하다고 해도 내가 생각할 때 아직 그건 나는 안 필요해. 계속 그렇게 혼자 하면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아픔을 배우게 되죠. 최고의 후원, 간절함과 간절함이 만난 상태입니다. 박항서 씨의 어떤 실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베트남 국민들의 그 간절함이 같이 만나서 정말 우리가 상상 어떤 이상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폰서 역량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이 4가지인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책임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폰서는요, 해명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해결하고 해결해주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파트너들이 저를 더 믿고, 책임감의 크기가 제 그룹의 크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트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사장님들이 트윈즈 그룹을 믿고 여기 계신 박상현 사장님 또 그룹 리더들을 믿으실 때 사장님들의 그룹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마지막 차트네요. 후원의 끝점은 이렇게 책임감과 믿음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룹 리더가 되기로 결단하도록 만들어내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나 저에게는 사실은 이게 다행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냥 얼렁뚱땅 막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았는데요. 아마 내적인 요소도 4단계도 그렇고요. 이 역량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아마 이제는 배워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과거에 34살에 제가 이 사업 시작했거든요. 34살의 아토피 아이 엄마 김영미가 아니라 34살에 만난 뉴스킨을 통해서 점점 이런 역량들을 키워가면서 리더가 됐기 때문에 제가 했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다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들 오늘 사실은 저도 좀 욕심을 많이 부려서 와서 죄송해요.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너무 많은 양을 갖고 와서 이 얘기 들으려고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시 또 다른 곳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 나누는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